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나는 분명 보고 들었는데 아니면 무슨 일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걸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길이 없는 그런 경우. 단팬님들은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연은 지인 가명희님에게 들은 사연입니다. 가명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가명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처남하고 춘천 외곽 쪽에 낚시를 갔다가 경험한 일이고요. 처남은 아래 처남이 하나 있는데 저랑 낚시를 다니기 전까진 별다른 취미는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조용한 친구, 혼자 노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런 처남이 갑자기 뜬금없이 집에 오더니 낚시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형이랑 저 그냥 모두 낚시광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어려서부터 낚시를 해왔었는데 처남이 그런 이유로 저한테 낚시를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동생이 그러니까 살짝 놀란 것 같았고요. 그래도 낚시를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라 아내가, 그래서 슬쩍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자기 동생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그땐 애써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은 되는지라 너 무슨 일 있어? 이래가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런 처남을 데리고 같이 낚시를 갔었네요. 멀리는 안 가고 아버님 심부름도 할 겸 그 춘천 외곽 쪽에 살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낚시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집 앞에서 작게 이것저것 키우고 하셨거든요. 농사도 짓고 하면서요. 저도 아저씨랑 가끔 낚시를 해서 저도 친분이 있는 그런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해마다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이랑 해서 가끔 이제 두릅이나 능이버섯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아저씨께 전해드리라는 게 있어서 말이죠. 거기가 이제 좀 좋은 게 그 아저씨 댁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보면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그쪽으로 이제 낚시를 간 거죠. 거긴 낚시꾼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낚시꾼들도 별로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한적하고 조용하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풀벌레 소리랑 새소리 정도. 그래서 낚시하기엔 정말 그만한 곳도 없다 싶은 그런 곳이죠. 그 아저씨 만나서 받을 거 받고 전해드릴 거 전해드리고 거기 강으로 가서 처남하고 낚시를 하는데, 처남이 낚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매듭매는 법부터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낚시를 했는데, 처남이 어복이 있대요. 그 몇 시간 동안 붕어 몇 수를 잡아내더라고요. 챔질부터 끌어내는 것도 한 2어머리 잡더니 그 뒤로는 제법 잘 낚아내더라는 거죠. 낚시에 소질 있네 하면서 이제 서로 웃고, 그리고 그때 처남이 낚시봉 제대로 맞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즐기다 보니까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더라고요. 케미컬 라이트를 달아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시간이 다가왔고, 밤낚시를 하지 않을 거면 그냥 돌아가야 하는 시간쯤이 된 거죠. 그래서 처남한테 이제 그만 가자고 하는데 그만하고 가자고. 근데 처남이 밤낚시까지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낚시에 푹 빠져드는 한 영혼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순간인 거죠. 어차피 다음날이 휴일이니까 밤낚시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땐 집에서 나오면서 밤낚시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계획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더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와이프 허락이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게 어차피 1,000원 팔면 되겠다 싶지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왜 애를 파냐는 식이라든지 그러면 이 낚시꾼한텐 물귀신보다 무서운 게 아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말이죠. 그래서 고민 없이 처남한테 네가 직접 누나한테 전화하라고 했죠. 단호하게 말하라고. 나 오늘 밤낚시하고 간다고 말이죠. 단호하게. 그렇게 처남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근데 작게 누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전화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 소리 없이 그냥 입모양만으로 왜? 그렇게 말하면서 입모양만으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처남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낚시할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전화 끊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를 헌신하기로 하고 처남을 위해서 말이죠. 영혼을 불태우는 밤낚시를 하기로 했고요.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밤낚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아점만 먹고는 그 뒤로 물배만 채워서 그런지 배가 슬슬 고파지기 시작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제 경우엔 밤낚시를 하려면 그 비스킷 쪼가리 하나라도 꼭 먹을 게 있어야 했거든요. 일단 먹거리를 사오기로 결정을 했고, 먹거리를 사오려면 거기가 춘천 외곽 쪽이라, 그런 외곽 쪽 시골 마을이라 가게 문 닫기 전엔 가야 했고요. 그래서 가게에 다녀오려고 이제 처남한테 몇 가지 알려주다가 아니다 그냥 같이 가자 했는데, 근데 처남이 손맛을 진하게 본 뒤라 찌만 바라보더라고요. 자긴 그냥 낚시하면 안 되겠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낮에 알려줬던 그 몇 가지 다시 알려주고, 그 주의사항들 다시 알려주고, 그 잽싸게 저 혼자 물건들 사러 이제 가게에 갔었네요. 그리고 대충 이제 필요한 것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입을 한 뒤에 바로 다시 낚시하는 장소로 갔고요. 그리고 도착을 하고 자리에 가서 보니까 처남이 찌를 걷어들이고는 뒤쪽 그 산 쪽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기서 뭐하냐 하고는 이제 처남이 쭈그린 자리로 갔는데, 이제 낚시 시작한 처남이 거기선 밤에 물고기들이 그 산지렁이를 잘 먹는다면서, 그래서 산지렁이를 잡겠다고 땅을 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닌 게 아니라 그쪽이 밤엔 산지렁이가 잘 먹히거든요. 그런데 그땐 땅이 좀 건조해서 산지렁이 보기도 힘들고 또 잡으려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해서 귀찮아서 안 잡은 건데, 그런데 낚시든 낚시자리든 모든 게 처음인 처남이 밤에 산지렁이 있으면 거기서 큰 물고기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특히 뭐 향어가 나온다고, 향어가 잘 나온다고 그런 말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런 건 낚시를 한 사람도 거기 지역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낚시하러? 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낚시하러 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밤엔 지렁이 써야 한다고, 그러면 향어 나온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돌아서면서 지렁이 말씀이시냐고, 근데 지렁이를 어디서 구하냐고 그랬더니 뒤에 천지 널린 것들이 지렁이라고, 그러면서 그 지렁이 파는 자리까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거기에 더 그 앞쪽으로 이제 물이 좀 흐르니까 조금 더 위쪽으로 던지라고 그런 것까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던져야 할지 그 던질 위치까지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뜬금없이 이제 자긴 저 위 산 중턱에 사는데 나중에 물고기 좀 잡으면 몇 마리만 좀 주고 가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그 바로 뒤에 난 산길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산지렁이며 미끼며 그리고 던지는 위치며 그때 1001마리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렇구나, 뭐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이 알려주고 갔구나 했었어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니까. 그 지역 낚시 초절정 고수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솔직히 저도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처남이 산지렁이를 잡았다는 곳에서 저도 이제 산지렁이를 잡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분인 아저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직 그 낚시 중이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직 거기서 밤낚시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저씨도 나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아저씨도 낚시 장비들 들고 오시더라고요. 뭐 집이 바로 그 앞이니까 뭐 걸어서 한 10분? 빠르게 걸으면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요. 금방 나오셨는데, 그리고는 우리 바로 옆에서 이제 자리 잡고 낚시를 하셨고요. 그때 아저씨가 저보고 미끼는 못 쓰냐고 하시길래, 그래서 그때 처남이 잡은 그 산지렁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알려줬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아저씨도 그 말 듣고는 처음엔 운이 좋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도 저처럼 그 시기에 이제 산지렁이 잡아서 쓰려고 해도 땅이 건조해서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잡으러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냥 떡밥에 어분 섞어서 쓰고, 그리고 딸기 그루텐 정도만 사용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찌를 보다가 산중턱? 산중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처남도 뒤쪽으로 난 길을 이제 알려주면서 그리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거기 집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전엔 거기 집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해서 없다고요. 아저씨 말로는 그쪽 산이 그 어느 집안의 이제 선산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산 중간부터는 무덤들이 있고, 그리고 무덤들 밑에 그 산을 돌아가는 길이 나 있는데 그 길 한쪽에 묘지기 할아버지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그 할아버지는 뭐 낚시 나와서 몇 번 본 게 다라고,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고 그냥 건너들어서 알게 된 거라면서 말을 했는데요. 그 묘지기 할아버지는 그해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뒤로 그 묘지기 집도 철거해서 그땐 거기 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남 보면서 아니라고, 얘가 오늘 여기 처음 왔고 낚시도 처음 하는데
그럼 여기 산지렁이 있으면 향후 나오는 거며 뭐 어느 쪽으로 던져야 더 잘 나오는 거며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남도 아저씨한테 그 할아버지가 물고기 잡거든 자기 산 중턱에 산다고 그 물고기 좀 주고 가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쓱 돌려서 산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아저씨랑 저는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지렁이 쓰는 완전 생초짜 그 처남만 잡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큰 녀석이었는데 향어였어요. 똑같이 산지렁이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 뒤론 셋 다 찌가 말뚝이었고요. 그렇게 처남만 잡고 이제 새벽이나 아침이 왔고요. 그 아침에 자리 정리하면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침 산책도 할 겸 어제 말랑 거기 다녀와 보지 않겠냐고요. 멀지도 않고 바로 요 앞이라면서 말이죠. 그때 제 생각은 말이죠. 가끔 장박 낚시를 하거나 아님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무허가 건물이죠. 비닐이라든지 합판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집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을 낚시하면서 가끔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람이 이제 산 중턱에 있을 거다 싶은 거예요. 아저씨 추측도 그거랑 비슷했고요. 뭐 처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처남이 본 게 귀신이라는 건데 그러면 처남 말대로면 처남이 귀신하고 대화까지 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거라고 거기 이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장비들 차에 실어놓고 그리고 아저씨 따라서 다 같이 거길 간 거죠. 그때 처남은 확실히 이제 거기 할아버지가 계실 거라면서 밤에 잡은 그 향어 드리겠다고까지 했었거든요. 저랑 아저씨는 원래 잡으면 다 풀어주는데 그 향어는 할아버지 드려야 하니까 풀어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 들고 뭐 높지도 않아요. 조금 올라간 뒤에 그 아래에서 보면 무덤들이 보일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그 묘직이 할아버지 집이 있었다는 데고요. 근데 아래에서는 이제 그 자리까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어쨌든 일단 올라갔죠. 셋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집이 있었다는 자리, 그 자리에 가니까 작은 텐트 타프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거기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이제 텐트 터프까지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부탁한 향어 드리고 가려고 말이죠. 그래서 텐트 근처까지 갔는데 근데 거기 텐트는 없고 작은 그 텐트 터프만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라고는 물통이랑 그런 거 몇 개가 다고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감님 하면서 이제 부르는데 그렇게 몇 번 불러대니까 저 위에 있는 그 무덤 쪽에서 말이죠. 남자 둘이 내려오면서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너네 텐트 주변에서 기웃거리냐는 그런 시인 거죠. 그래서 우린 밤에 이제 할아버지가 내려와서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밤에 있었던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했더니 그 터프는 거기 그늘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초하면서 쉬려고 임시로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도 없고 그냥 그늘막 용도로 사용할 그 터프만 친 거고요. 그리고 거긴 우리가 말하는 할아버지는 물론 자기들 말고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처남이 든 그 향어를 보더만 그거 잡은 거냐고 진짜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그 말 듣더니 처남이 들고 있던 그 향어를 받아서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거 드시냐고 그게 말했더니 자기네야 주면은 땡큐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제 처남한테 드리자고 하고 그러니까 드려도 되겠냐가 아니라 드리자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날 밤에 잡은 거라고 그리고 수고하시라고 그러고는 바로 그냥 내려왔는데요. 그때 아저씨가 산에서 내려올 때 처남이 잡은 건데 맘대로 해서 미안하다면서 말하더라고요. 처남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저 사람들 주라는 말 같다라는 거죠. 거기 땡볕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물고기라도 좀 주라는 건가 싶더라는 거죠. 뭐 아저씨 속마음은 알 수 없었지만 거기까지 말하고 처남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처남도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일은 거기서 그렇게 정리됐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말이죠. 전 그때까지 귀신이나 그런 걸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좀 보자고 그랬었는데요. 보고 싶다고. 전 한 번 그렇게 낚시를 다니고 뭐 밤낚시를 다녀도 수달이나 뭐 몇 번 봤지 물귀신이든 산귀신이든 그런 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믿지도 않고 그랬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도 귀신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그때 그런 일을 경험해 보니까 직접 무덤까지 올라가고 거기 할아버지가 없다는 건 직접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 뒤로는 귀신이든 그게 비슷한 거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 모두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냥 다들 웃고 말았고요. 아 진짜? 뭐 이런 반응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또 친구들한테 말하고 하니까 이제 낚시는 못 하겠네 뭐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낚시를 못 간다는 건 제 상식에선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처남도 실력이 제법 늘어서는 저랑 이제 동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끔 거기 가서 이제 아저씨랑 만나고 하면 지금도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웃고 그래요. 그날 처남이 본 할아버지가 뭐 귀신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런 대화도 나누는데 이상한 게 대화하다 보면 가끔 이유 없이 진짜 가끔 이유 없이 오싹해질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셋 다 동시에. 그럼 슬쩍 주변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는 다시 다 같이 웃고 뭐 뻘쭘하게. 지금 그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말이죠. 그런 것도 낚시하면서 경험한 하나의 추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가명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히 지역마다 잘 먹히는 미끼가 있긴 하거든요. 루어 낚시도 마찬가지고 플라이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낚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처남이 거기서 산지렁이를 쓰면 향어가 잘 나온다는 걸 안다? 그것도 처음 가는 포인트에서? 그런 건 낚시하는 사람도 처음 가는 곳에선 알기 힘든 건데 말이죠. 그렇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알려줬다는 건데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정말 그때 처남은 생전에 낚시를 즐겼다는 그 돌아가신 묘직의 할아버지 영혼을 만나서 대화라도 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